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생입니다. 나라 일을 하시는 국토부 공무원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 26일 일요일에도 보도 자료를 내며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심히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정치적으로 필요한 대로 일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지만은 그분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윗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일요일 국토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라는 보도 자료를 내며 현재 논란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 보도 자료를 보며 제가 느끼는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아닙니다. 규제지역 LTV 규제 비율은 규제지역 지정 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 적용된다. 소급 적용되지 않음이라 표기해놨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세대에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토부에서 내세웠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에서 0.3%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부담자 비중은 1% 수준. 그런데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0.4%라 했는데, 이렇게 전체 인구 대비로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아부터 노령까지 다양한 연령대층이 있는데 전체 유주택 가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종부세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통계적 꼼수를 쓰는 것은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부유세일 뿐 서민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으니 신경 꺼도 된다 라는 의미라 받아들여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시가 15억 원 기준으로 종부세 세부담표를 한번 보시면, 공제를 받았을 때 2020년에는 12만원 인데 2021년에는 18만원으로 6만원이 부담된다며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가는 비율로 세금이 50% 상승한 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50% 인상을 시키나요? 여러분, 저는 종부세를 내진 않지만 이 정도 상향률이라면 종부세 기준이야 주택이라 할지라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셋째, 임대 등록 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임대 사업자는 4년 단기, 8년 장기가 있는데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말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까지 주임사를 장려했던 것이 정부인데, 결국은 주임사 말소 이후에는 다주택자인 임대 사업자는 세금 폭탄을 내야 하니 빨리 팔아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넷째는 가장 논란되는 사안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되는 임차 거주 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인상률도 5%로 제한되니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말을 보면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한다. 즉 세입자 만료 기간이 2년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법이 통과된다면 세입자가 2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의 소급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재산권자들이 재산 사용 행위를 하는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게 마련입니다. 집주인들이 재산 사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누른다면은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5% 인상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월세를 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2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한다면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법적 공방이 생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소송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요. 집주인이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배째라는 임차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집주인 보고 이 집에 들어와야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무주택자이며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은 현재는 해당 없으니 집을 가진 자는 징벌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오늘 빠르게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